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주위를 둘러보면 유독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늘 매력적으로 비춰진다. 사람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사이토 히토리에 의하면 생각의 깊이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매사를 넓은 시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은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담은 책, 그릇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그릇이 큰 사람이란 선택의 폭이 넓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크게 생각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매사를 넓은 시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면을 볼 줄 알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결과도 다르다. 그래서 작은 일에 안달복달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릇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일한다.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그칠 뿐 이를 통한 배움이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이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보수로 일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진정으로 활력이 넘치게 되고 다양한 배움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한 동료를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일을 마치면 퇴근하기 바쁘다. 그러나 귀중한 시간을 타인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한층 커진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화해내는 힘이 생길 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이를 통해 인간관계를 배운다. 폭포수 밑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도 수행이지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값진 수행이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린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안 되라는 말을 듣고 포기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결국 자신의 한계를 긋는 것은 자신이다. 한계란 포기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목표에 다가가는 방법을 한 가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목표 자체의 생각을 더욱 집중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길은 열린다. 그래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목표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구나 하며 한 가지를 배웠다고 생각한 뒤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된다. 사람의 뇌는 슈퍼컴퓨터 못지않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당신이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이상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뇌는 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으로 아이디어를 내고자 한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뇌가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바로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것이다. 고정관념은 과거의 실패나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모여서 형성된 기억이다. 해도 안 될 텐데라는 메시지에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더 씌워야 한다. 이렇게 더 씌우는 것이 바로 행동이다. 먼저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부터 행동에 옮긴 뒤 성취감을 만끽한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 성취감을 높여가라. 이것이 반복되면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릇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다. 음식을 담는 그릇도 쓰지 않으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릇도 자꾸 써야 활력이 생기고 빛을 발하게 된다.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기 마련이다. 큰 그릇을 가지려면 마음껏 비교하시오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비교할지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 기준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테마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그릇을 키운다.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천재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누구나 동료가 필요하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동료를 갖는 것이다. 그릇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다. 즉, 자신의 기분을 늘 밝게 유지하는 것이다. 늘 언짢은 사람에게는 자꾸 언짢은 일이 생긴다. 그저 그런 상태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 상태이다.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기분이 그저 그런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일들만 일어난다. 하지만 신바람 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잇따라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릇이란 무엇일까? 그릇이란 나를 비우고 인간적으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식이다. 사람은 기분이 나쁠 때보다는 좋을 때 멋진 사람이 된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그릇이 큰지 작은지보다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본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면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고작 그 정도 일에 기분이 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부하 직원이 자신보다 좋은 차를 탔다면 축하하네 하며 기뻐해 줄 일이다. 부하 직원이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은 상사의 지도력이 훌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기량은 커지지 않는다. 항상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면 된다. 첫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둘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기분은 내가 다스린다. 예를 들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늘이 내 설득력을 키울 기회를 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된다. 즉,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두 유익한 일이자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일에 짜증이 나는 이유는 거기에 감정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자신을 신바람 나게 하려면 이성이 필요하다.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러다 가끔 관대한 말을 하기도 한다. 관대한 마음을 오래 유지하려면 이성을 지녀야 한다. 무언가를 오래 유지하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 어느 정도 인내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다. 일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중에는 아집이 강한 사람이 많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손님이다. 그러므로 상품이 완성되면 늘 손님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이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이다. 아집을 가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자신을 비운 채 귀를 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판단하면 틀리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지녔더라도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바로 뽐내는 것이다. 뽐내는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기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주목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칭찬이나 주목을 받지 못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맞추면 굳이 다른 사람이 비위를 맞춰주지 않아도 괜찮다. 기량이 작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때 기량이 늘어난다.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르던 학이 우리 밖으로 도망을 갔다. 학을 관리하던 사람은 잔뜩 겁에 질려 처형당할 각오를 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 그 학이 아직 일본에 있다면 우리 집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학을 관리하던 사람은 아무 벌도 받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평민 출신에서 천하통일을 이루고 최고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아랫사람의 마음도 깊이 헤아렸을 것이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규칙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히데요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입장도 지키고 상대도 용서할 수 있을지를 고심했다. 그야말로 장대한 기량이 아닐까. 용서하는 것도 기량이다. 그리고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신바람 나는 기분을 항상 유지하면 그릇이 커진다. 항상 신바람 나는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다.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보태거나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듯한 언행을 남발한다. 매사에 어찌 되든 관심 없다는 투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기분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신바람 나는 사람이 되었더라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기분까지 나빠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지 말라. 그러나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다면 되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그나마 좋은 방법이다. 천국의 언어를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랑해요. 운이 잘 풀려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이것이 천국의 언어다. 인생은 신바람 나게 사는 법을 익히는 수행이다. 인생이라는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